내가 뭘 모르는지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요, 지금 뭐에 대한 걸 모르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거나, 귀에 들리는 거나, 뭐, 오감으로 감지되는 거, 그런 것들은 말로써 논의하는 게 아이디어가 생기고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모른다고?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깨달음이. 근데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말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첫째 장에서 진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게 진여라 해도 되고 깨달음이라 해도 되고 본각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랬잖아요. 불성이라 해도 되고. 그럴 때 이 특징이 불생불멸이라는 거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다 이랬는데요. 그럼 또 이거는 기억합니까? 무념무상? 그러니까 이 무념이 생각도 없고 뭐도 없어요. 상도 없어 모양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뭐 생각으로 막 말하거나 그 모양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 이미지가 아니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모양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어찌해야 될까요? 얘는 그냥 우리가 원래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였어요? 선천적인 본각이라는 게 원래 깨달아 있다는 말을 또 썼거든요. 여기서 본각 이번에는 본각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몰라.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어때요? 상이 고요해지고, 그죠? 상이 멈추고, 생각 상자라고 해도 되고, 염자라 해도 되고, 상이 멈추고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양이 사라지고. 모든 심상이 사라진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상들이 사라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본각이 나타나는데, 자, 이게 선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내가 아는 건데, 당연히. 그런데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불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선천적으로 타고나면서 원래 지혜롭고 아는 건데, 지금 내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원래 아는 거니까 그 원래 아는 거를 다시 뭐죠? 원래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어때? 발견하러 가보자는 거죠. 발견을 해보자 이래요. 그래서 심우도에서는 뭐예요? 내가 떠나버렸다든지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 원래 선천적인 깨달음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찾자는 거죠. 그래서 10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4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불각인데 이 4단계로 알아가는 것을 이름하여 시각이라 했다지 뭐 이게 뭐 용어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깨달아 있는 본각을 아는 건데 지금 내가 모르니까 그 원래 내가 알았던 것을 찾아가 보자 이거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거지. 내가 뭐 창조한 게 아니라 내 깨달음 발견해가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단계가 있다 그랬어.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깨달아 보자. 인가에 대한 깨달음. 그죠? 첫 번째 인가에 대한 나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원인과 결과. 그런데 인가에 대한 깨달음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인가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각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인가에 대해서 하는 게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카톡에 보면은 표에 해당하는 걸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 보시면 중앙에 있는데 제일 오른편에 보면 불각 나온 거 보입니까? 불각. 불각 찾았어요? 천천히 찾아봐. 불각이 나오고 그 밑에 조업상, 어깨고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업을 지어 행동한단 말이지. 뭘로? 말로, 내 몸으로. 업을 지어서, 그래서 뭐예요? 어깨고상이야. 내가 말로 짓고 몸으로 짓는 걸로 인해서 뭘 받아요? 그 결과를 받아. 나오죠? 여러분이 누구 욕을 하거나 누굴 때리거나 뭐 이런저런 행위를 하면 뭐예요? 그 결과가 나한테 오죠. 그래서 욕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어린 아기가 잘 몰라. 그래서 막 욕도 배우고 뭘 해. 근데 그렇게 했더니 혼이 났어. 그럼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뭘 배우게 돼요? 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보상체계나 처벌과 보상이 아주 뒤죽박죽이 되면 어때요? 그럼 이제 범죄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분열증이 나오거나 아주 매너가 없는 이상한 게 나오게 되죠. 왜? 인가를 몰라. 인가를 처음에 배울 때에 인가를 배우지 못했어요. 잘못한 거고 해를 입혔는데도 내가 보호를 받았어. 어떤 이유로 내 부모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그러면 뭐예요? 그럼 인가를 모르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잘못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원인이 내 행위가 입으로 하는 행위나 몸으로 하는 행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뭐예요? 돈이 있냐 없냐로 인가를 배워. 그래서 지금도 돈에 목숨을 거는 자가 생겨나거나 도덕이 떨어지거나 행위에 절도가 없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인가를 아직 성인이 됐는데 심지어는 굉장히 인류대를 다녀도 몰라. 왜냐하면 그쪽의 제도는요, 있는 거를 그냥 정보를 잘 애우거나 그거를 분석하거나 이러면 높은 점수를 받고 좋은 점수를 받아. 그러니까 이 인간 문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깨달음의 지혜의 영역에서의 이 세계하고는 아주 다른 세상이야. 그죠? 그래서 엉망이야. 그게 이제 잘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인가를 불각이야. 불각인데 이제 이렇게 그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면 사회가, 세상이, 현상이. 그래서 아주 이 부분에서 분노해가지고 죽는 자도 나오고 무전, 유전, 무전, 유죄, 이런 말도 나오고 별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 공부를 하면은, 이게 세상이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현실은 제대로 잘 지도하거나 잘 파악한 자가 드물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돈이 한 보따리까지는 안 와도 이런 받는다든지, 봉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짓거나 혼내지 않게 되거나, 벌을 안 받고 칭찬을 받았거나, 이렇게 생긴 애들이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크면서 사회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회를 원망하고 비난해가지고 자기를 해치는 것은 이 인가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 세상이 그렇게 인가로 인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가에 대한 모르는 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그렇구나 이제 이런 걸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나라도 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걸 가능한 지키면서 또 내가 잘 전달하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 이제 내가 그래서 막연한 인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자 그래 일단 요 정도로. 그런데 그게 세상 안에서만 그런 거지 이 우주라고 하는 본질적인 큰 정신 세계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 그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윤회의 세계에서 진짜 이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이거는 한 끗도 어긋나지 않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엄연한 걸 내가 알게 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가한 그런 걸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자, 요거에서 이제 일단 이것은 불각이야. 불각에서 이제 인가에 대한 깨달음으로 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거기 여러분의 그 표에 보면 그 다음이 뭐가 나와요? 상사각이라고 나오죠? 봤나요? 상사각? 깨달음인 깨달음이 진짜는 아니고 유사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거기 올린 거에서 상사각. 그래, 좋아요. 그 상사각에 나오면 그때 이거는 뭐냐 하니까 본질과 현상은 다른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깨달음이에요. 본질과 뭐라고? 본질과 현상에 대한 얘는 뭐예요? 본질은 진리, 진여. 얘는 뭐죠? 생멸세계예요. 생멸심. 우리 첫 장에서 배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처음에 사춘기나 뭐 들어가면 세상을 보면서 요즘은 뭐 별로 철학 이런 게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졌어. 그래서 안 하는데 우리 때문에 해도 굉장히 현실과 이상과 현실 속에 고민하고 뭐 이런 순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나도 한 명이었는데 세상이 왜 이러지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자 본질이야 내가 생각하는 본질과 내가 왜 이 현상이 너무너무 이게는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 왜 선생님이 차별을 하며 왜 저러는가 왜 내 눈에는 아닌데 그리고 이게 그렇다 뭐예요? 본질과 현상에 대한 내가 뚜렷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혼재되어 있는 거야 내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혼재된 거에서 뭐예요? 내가 본질과 현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알기는 알았으나 본질과 현상은 같은 게 아니구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와 우리 현실의 삶은 같지 않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과 정상은 아주 다른 말이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굉장히 건강하지만 뭐예요? 불건강한 사회에 가면 그거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비정상이라고 해서 불건강하거나 정상이라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주 불건강한 사회에 가면 뭐예요? 불건강한 존재들이 정상이야. 그리고 건강한 존재가 뭐예요? 비정상이고. 왜 가끔가다 영성의 그런 책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외눈만 있는 세계로 가면 외눈이 정상이요. 그죠? 그게 건강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나누는 거예요. 정상과 건강은 다르다고 나누는 거야. 정상은 다수가 포함된 게 정상이야. 정상 분포 곡선이라는 거 알아요? 그 여기 어떤 이 정상 범위요. 정상 범위에 있으면 뭐예요? 이건 정상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반드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이 단체가 굉장히 불건강하면 뭐예요? 정상이 다 불건강한 거거든. 그리고 왜 굉장히 여기는 잘 적응된 형태죠? 잘 적응했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서양의 심리학은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불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한 정확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잘 성공하거나 적응했다고 해서 건강하다, 인격적으로 높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동하지 않아요. 본질과 이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여러분 표에 보시면 자, 이 상사각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거기에 상속상 나오죠. 지금 이걸 알게 되면 사장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상속상 나오죠. 상속상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집치상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계명자상이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 이 상사각에서 뭘 깨닫냐 하면은 상속상. 내가 계속 뭐예요? 생각에 거듭하고 내가 무슨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럼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지가 왜 그랬을까? 저 인간이 왜 날 째려봤을까? 왜 내한테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오늘 뭐가 잘못됐나? 지가 뭐 잘났나? 내가 못났나? 계속해서 상속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멸하지를 못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그래서 거기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응? 계속 연속해가지고 상속을 시켜. 놔두면 어떻게 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일어났다 사라져. 소문도 그렇고 모든 현상이 그래. 근데 내가 붙잡고 계속 상속을 하니까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 나중에 골이 아프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집착을 해. 그렇게 연속시키면서 그거에 집착을 해. 그래가 집착하는 거에 또 모자라서 그 다음에 뭘 해?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갔더니 저 가방이 백화점 들렀는데 아니면 누가 갔는데 가방을 보니까 저 가방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이름하야 명품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순간 그래 봐야 가방인데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에 내가 저걸 가고 싶은데 쟤는 왜 가졌나? 쟤는 내보다 못생겼는데 아니면 영덕도 훔쳤나? 뭔 짓을 온갖 걸 해가지고 집착을 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또 각자가 자기가 집착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또 자기만의 별명이나 이름을 붙여줘. 이 아기가 이 물건도 이제는 의인화를 시키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지금 이거 뭐에 대한 깨달으면요, 상사각이 되면. 그래, 우리는 보통 중생은 이런단 말이야, 불각은. 그런데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뭘 알아요? 본질. 자, 저것이 지금 현실 내가 사는 이 속에서는 이름하여 명품이라가 모두가 그냥 환장하게 좋아하고 그리고 값도 비싼데 그런데 현상에서는 그런데 본질로 보면 그거는 그냥 가방일 뿐이다. 미술품도 그래 얘네는 뭐예요? 시공간에 뭘 받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시대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네, 어릴 때 바나나라는 것이 안 났어요, 국내에. 최초로 이제 바나나가 수입이 되어 왔을 때 그 바나나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생겨갖고 그 한 개가 내 한 달 용돈이었어.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내가 그걸 사 먹었어.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래, 옛날에 귤은 한 소구리에 800원 했는데 자몽이 처음으로 들었어. 그래, 나는 그게 또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귤 800원이면 한 소구리 귤을 사는데 나는 자몽 한 개를 딱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있는 친구하고 나눠 먹었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 친구는 돈을 버는 친구고 나는 돈을 안 버는 친구. 그러니까 네가 돈을 안 벌어서 봐서 그렇다는 동 이거 한 개면 귤을 한 소구리를 살 건데 너는 왜 그 돈으로 자몽 한 개를 샀냐 그래.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건 자몽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래도 너 지금 먹어봐. 그러면 자기 먹자네. 근데 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애정이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주 참 옛날 이야기네. 그랬는데 미국을 가니까 자몽은 뭐 하나도 귀한 게 아니에요. 귤이나 자몽이나. 그리고 나중에는 뭐 바나나 지금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 남대문에 갔더니 아주 10년, 20년이 흘러서 리어카에 바나나가 막 쌓였어. 그래가지고 막 떠리로 팔더라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고 상태. 그래서 내가 밴고흐를 정말 좋아했는데 밴고흐 같은 경우가 어때요? 그때 그 작품이 아무 값도 없었어. 지금은 어때요? 상상을 초월하지. 그거 한 개 있으면 평생을 두들겨 먹고서 남아. 그러니 참 기가 막히지. 근데 그런 어떤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건 따라서 생멸한다는 게. 그런데 본질이란 건 뭐예요? 불생불멸이에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아 가지고 더 귀하거나 덜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을 내가 가치 있게 하거나 가치 없거나 귀하거나 안 귀하거나 비싸거나 싸거나 아니면 좋거나 싫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시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받는데 이런 작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얘네는 거기 보시면 육식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의식의 수준의 레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수분각이라는 게 나오죠. 그지? 수분각이라는 게 나와요. 얘네는 뭐죠? 본질과 현상은 뭐예요? 차이가 있다. 진짜 이 진리, 진정한 어떤 것과 이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이 현상의 동질성이라고 나오죠. 현상의 동질성이요. 동질성과 뭐예요? 차이성을 같이 아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책에? 명수분과 저는 현상의 동질성에 대한 깨달음이. 현상의 동질성. 오케이. 현상의 동질성이요. 굉장히 차이가 인간 이런 차이가 다양하지만 본질은 뭐다? 같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는 차이가 안 난다. 인간이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학력이 높든 낮든 어떤 조건이든 뭐래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절대 평등하다. 본질적 측면에서는 같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드디어 우리가 수행에서는 무분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에는 굉장히 롤렉스 금딱지나 10,000원짜리 시계는 시계일 뿐이다. 그보다 더 선명하게 여러분이 공감 안 갈 수는 있는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해야 되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그림 잘 못 그려 부처님 같이 안 생겼지만 불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세워 놓으면 무슨 야단이나 그래서 동대도 학생들이 아주 옛날에 부처님 불상에 막 칠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나무는 나무일 뿐이야. 그 나무를 만들어서 드러낼 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예요? 내 마음이 부처님에 대해 향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해서 진리를 따라서 부처님을 조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그거의 어떤 본질을 못 보고 드러난 현상을 갖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으나 그 본질은 같다.
모든 일체 존재들은 뭐예요? 다 불성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수분각은 그런 수준의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거기서 보면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지상. 그죠? 그 지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것이 칠식의 작용인데 에고예요, 에고. 나누는 거지. 아만, 비교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비교하고 또 뭐 비교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아마나의 아이견 아치어 자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그 기본적으로 이 에고의 작동이 이루어지면서 자아의식이죠. 이 자아의식이 작동되면서 이것을 믿고 내고 이런 분별을 했던 거에 대한 무지가 여기서 깨진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는 게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차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결국은 내 자아의식이 내 에고가 그렇게 차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로 내가 우열을 해서 차별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언제든지 내 자만심은 뭐예요? 내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아주 그냥 여지없이 깨지죠. 미국 가 영어를 할 때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영어가 술술술 내보다 영어 실력이 없는 사람 술술술 영어 나오는데 내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갑자기 영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보다도 조금 뭔가 내가 더 낫다 이런 비교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뭐예요? 갑자기 굉장히 I am better than you 하는 이런 아주 우월감이 있다가도 뭐예요? 그 기준이 돈이었든 학위였든 외모였든 뭐였든 간에 그 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더 가진 자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조건 따라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깨달은 거야. 내 에고가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그게 진정한 그 수준에 가면 뭐예요? 진짜 자존감이 이제 생겨나는 거지. 진짜 자존감은 1등에서 생겨나는 게 1등, 2등 상관없어. 꼴찌를 하든지 뭐 관계없는 거야. 그냥 나는 내 존재로서 굉장히 고귀한 거죠. 나는 내 존재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아주 충분히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는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시절이 그걸 가치 있게 여기면 여지없이 나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 못할 것은 없지. 왜냐하면 시절이 그러니까. 다수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포교를 하려고 하냐? 다 같은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좋은 의도에서 할 수도 있고 나쁜 의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떤 사적인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무슨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것이 진짜 모두에게 유익하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런 거에 대한 내 진정한 나의 체험과 깨달음에 의해서 내가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현상의 동질성.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내가 좀 돈이 적어서 막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비교하고 비교당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꼭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한 만큼 늘 당연히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수분각은 지상의 그 작용을 아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험을 그렇게 내가 집착하고 소유권을 투사해갖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수분각 다음에 뭐가 나와 이제? 뭐가 나옵니까?
구경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지금 그렇긴 하지만 이 수분각에서는요 여전히 뭐가 완전한 깨달음이 안 된 이유는 여전히 이 지상의 그걸 깨달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경각에 가게 되면 무명업상 나오죠.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무명업상이 나와요. 그죠? 무명업상에 거기에 가면요. 한 생각도 애시당초 안 일으켜야 되겠다, 일으켜야 되겠다, 그게 없는 거야. 무명업상. 아, 근본적으로 이 무명이라는 게 이게 내한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본각과 일치하게 돼서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8아리아식을 얘기하는 건데 제8아리아식에 대한 또 이해가 좀 돼야 돼. 제8아리아식은 뭐냐? 제8아리아식이 저장식이요. 저장식이란 게 뭐요? 저장에 떠 있단 말이에요. 저장되어 있는 식들이에요. 저장된 이 식은 무슨 식? 알식자예요. 알식자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다? 다 경험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들이. 이 아는 것들이요. 이 저장된 것이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내가 경험한 우린 이 중생은 뭐죠? 소유권을 투사하게 돼 있어. 그거는 여러분이 강아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거나 이러면 뭐예요? 내 거라고 하는 소유권이 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보면은 꺾고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심하면 훔치죠. 인가에 대한 것이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 너 내 거야, 이렇게. 넌 내 친구야. 넌 내 남자야, 내 여자야. 이게 되는 게 가능합니다. 넌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소유권이. 자기도 자기 소유가 아닌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좋은 경험에 대해서는, 나쁜 경험에 대해서는 둘 다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유권이 투사하면 이 경험이 뭐예요? 이거는 내 거야. 여러분들이 뭐, 배우거나 알거나 이런 막 남이 알까봐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마치 그 생각이 내 것인 양 내 생각하고 위배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되잖아요. 생각이 틀리면. 그 생각이 무슨 자기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 정치. 그 상대는 몰라. 자기가 누군지도. 그러는데도 그런 일로 싸우고 가족이 뭐 화를 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달라서 이념이 이름으로 뭐 무슨 주의 무슨 죄 이렇게 다 가능한 이유는 다 소유권 투사예요. 남자단 이유로 여자단 이유로 무엇이다 이유로 이렇게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경험을 투사해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자아의식. 이 에고가 발생한다니까. 이게 에고가 발생하는 불교 심리학에서 서양의 심리학에서 에고가 발생하는 것과 불교 심리학에서 에고가 발생하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 심리학에서 에고는 발생하는 게 뭐예요? 본능이 있잖아요. 쾌락 원리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가 있으면 이 욕구가 내가 이 욕구대로 하려고 그래. 그죠? 본능 욕구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완전 그 현실은 어때? 안 돼. 하지 마. 항상 뭐예요? 금지하는 이런 그 대상이 있죠? 여기는 얘는 그래서 그런 걸 뭐 쾌락 원리니 얘는 뭐예요? 도덕 원리니 이런 복잡한 말 하는데 얘하고 얘 사이가 어때? 얘가 나는 무조건 하려 그래. 근데 넌 거기서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벌을 받거나 뭐 칭찬 이렇게 하면은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이거에서 굉장한 갈등이 되지. 혼이 나거나 뭐 칭찬을 이게 되자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누구냐?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에고다 이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이더라 그래. 예? 욕망에 기초해서 얘는 뭐예요? 슈퍼이고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와 얘를 뭐예요? 갈등을 조절하고
이것을 잘 승화시키고 현실에 맞게 잘 만들고 이런 게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얘는 현실 원리를 따른다 그래. 현실 검증, 현실 원리. 자, 이 서양의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고의 발달, 에고의 출현하고 불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의 출현은 아주 다르죠? 그 명확히 다른 거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들은 보면은 지극히 뭐예요? 이 서양의 심리학은 지극히 그냥 현실 기반이야. 그래서 아무리 상담자가 많이 양상되고 치료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뭐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지. 왜냐하면은 현실에 잘 적응하면 돼. 현실에 그 사회 거기에 원리에 맞게 그냥 잘 나가면 뭐예요? 실상 불건강에 아주 최상에 있어도 뭐예요? 치료받을 이유가 없죠. 아주 미쳐도 뭐예요? 그 사회가 미쳐 있으면 굉장히 성공적인 존재인데 왜 치료를 받아? 상담 안 받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현실에 잘 그게 안 되는 자가 뭐예요? 상담을 받아서 결국은 어디로 간다?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 병들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이 병들어 있는데 병들면 뭐예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안 그래요? 엄밀하게.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얘기한 거예요. 치료는 뭐예요? 아주 비정상적인 신경증을 정상 수준의 신경증으로 만드는 게 치료 목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치료가 없는 거지. 근데 불교는 궁극적인 완전한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심리학에서는 세라피와 힐링을 다르게 해서 힐링은 불교 쪽에서 치유란 용어로 썼고 세라피 치료는 정신치료 영역에서 사용하던 말인데 요즘 그런 걸 엄밀하게 구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르다.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음에 보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현상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과 현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는 이 현실이나 내가 이 현상계나 내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에 지금 생멸심이라 다른 말로 생멸심이라고 해. 그런데 내가 내 본래의 진짜 깨달음, 내 본래의 지혜를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 현실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이런 노력으로 온갖 이 언어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나의 본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이런 거하고 똑같이 융의 얘기하고 뭐예요? 칼 로저스가 얘기했나? 내가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에 내가 이게 교수가 되면 그래 내가 교수답게 나중에 되면 의사답게 하다 보면 그다음 뭐가 돼? 점점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러면 이제 교수와 내가 같은 존재인 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돼버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그건 그냥 그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교수라는 게. 의사가 실체가 아니잖아. 엄마랑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가 생각을 하게 되거나 분석을 하게 되거나 말을 하게 되거나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이런 접촉 사이에서 일어난 건데 이제 그게 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감정이 나고 그래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감각이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명상에서 탈동일시. 감정은 네가 아니다. 생각은 네가 아니다. 기억은 네가 아니다. 감각도 네가 아니다. 진짜 너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계속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감정이고 생각이죠. 번뇌, 망상. 이게 번뇌고 얘는 망상, 망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저기로 가면 정서, 얘기는 인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생멸심에 가면 내가 잊어버리고서는 여러분은 또 오온이라는 거 들어봤죠? 거기 보면 또 오온하고도 배대해놨어.
색수 상행식 해갖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온이 난주한다 이거야. 내 몸이 난 줄 알고, 나의 느낌이 난 줄 알고, 나의 생각이 난 줄 알고, 나의 의도, 나의 생각, 이게 난주한다는 거. 이게 나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아니고 걔네는 다 뭐예요? 생멸심이야. 그죠? 생멸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멸심 안에 지금 나는 잊어버리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여는 진짜 깨달음 내 본각은 없어진 게 아니다. 불생불멸이거든요. 뭐 있고 없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까 두 가지 뭐라고 했어? 책에 오염되지 않는다 해서 두 가지 작용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멸심 안에 매몰되어 있기는 하나 내가 본래 타고난 이 본각 깨달음 지혜는 이런 막 그 어지러운 내 생각이나 어지러운 내 감정이나 이런 거에 느낌에 의해서 뭐예요?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면 어디에 있냐? 언제든지 나타난다. 언제? 이 생각이나 감정이 이걸 멈추기만 하면, 그래서 지혜요, 삼았다. 멈추기만 하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도를 비유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파도, 그것이 감정으로 생각으로 막 굉장히 변덕스럽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지만 내가 거기다가 뭐예요? 지상, 아까 뭐야? 좋고 싫고 계속 분별하고 그걸 계속 염념삼독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난리를 쳐서 걔가 계속 2차, 3차 나오는 거지.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났다 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정말 맑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진짜 나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막 온갖 삶에 찌들어갖고 막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한 번씩 뭐예요? 제정신이 들면 인생이 이게 뭔가, 삶이 이게 뭔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늘 나를 유익하게 한 번씩 이렇게 해줘요. 그래, 애썼어. 근데 참 허무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살다가 여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공부하러. 뭔가 좀 바꿔볼까 하고서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나를 유익하게. 그게 늘 있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살지만 나는 온갖 현실적인 이 생멸하는 현상에 끄달려가지고 좋은 거 보면 그거 쫓아가고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걸로 쫓아가고 뭐 그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이리 들어서 저리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본각, 나의 그 타고난 나의 지혜는 언제나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내가 그것에 터치되기만 하면 그러면 항상 뭐예요? 변화 없이 늘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나에게 늘 옳은 길을 제시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선천적인 깨달음의 작용이라고 해서 거울. 그렇지. 그래서 계속 그런 선천적인 작용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항상 뭐예요? 맑은 거울로서 그게 왜냐면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허공처럼 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비춰준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서 텅 빈 거울과 같고 지혜 종자를 문드리냐면요. 저장식이 있었잖아요. 내 온갖 경험들이 이 경험들이 늘 내 안에 늘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총기 있게 현실에서 아주 이게 뭐야? 깨스럽게 아니면 굉장히 이 센스 있게 뭔가 내가 현실에 살아남는 생존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줘.
때로는 밥을 얻게 해주고, 때로는 칭찬을 얻게 해주고, 때로는 뭔가 약간의 이익을 얻게 해주는데, 그래서 뭐예요? 얘도 좋죠. 근데 충분한데 계속 이것만 구하고 다니면 곤란하겠죠. 근데 내가 때로는 한 번씩은요, 비워줘야지. 장을 비워주듯이 내 이 머릿속도, 내 내면도, 정신세계도 한 번씩 비워줘야지. 그 비워주면, 근데 걔 드디어 그 텅 빈 거울이, 온갖 오물로 그득해갖고 거울이 그렇게 안 보여. 그득그득한데 내가 한번 쓰레기통을 한 번씩 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면 그게 그냥 정말 맑은 거울로, 깨끗한 걸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걔는 오염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저장식을 한 번씩 비우는 일이 뭐다? 작동을 좀 얘네가 너무 나서서 안 설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면은 뭐 회사이거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뭐 줄을 잘 서야지, 누가 권력이 있을까, 내가 뭘 얻을까, 내 머리 굴리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본능이잖아요. 생존. 응? 생존.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미 생존했거든요. 생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해도 그냥 괜찮아. 그런데 무슨 습이 있어? 습기라 그래. 헤비추얼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고요. 언제부터? 여러분, 나는 이거를 정자와 난자 시대로 가, XY 시대로 대체 몇 대 몇의 경쟁을 뚫은 거야, 대체. 60억? 90억이래요? 난자 정자가? 60억이 1의 경쟁으로. 인간이 됐어? 예, 그래. 그러니 얼마나 뭐예요? 생존을 향한 그 어떤 그 우주적인 원천적인 그 에너지, 짐작이 가나요? 아무리 살면서 그 정도 경쟁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그 에너지가 여전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머리 쳐박고 경쟁하려고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습관이에요. 그걸 우리는 습기라고 그래. 그걸 다른 말로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트랙에서 나는 내려와 버려. 아무 일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에는 에이,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고 나한테 눈을 부라리고 속으로 미워하고 난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인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역할을 하고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기준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상대 것까지 판단을 하고 내가 또 유추해서 짐작을 해서 내가 뭘 얻을까 어쩔까 이래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 진짜 인생에서 어떤 내가 내 인생에서 그 모든 걸 내주고 그리고 그렇게 고단하게 빈곤스럽게 사는 거.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미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생존, 경쟁은. 그 다음은 그저 내가 고요하게 그러면서 그저 나의 일을 내가 찾아가면 돼. 그런데 자꾸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내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냥 나는 그냥 안 굶어 죽고 먹고 살만한데도 갑자기 뭐예요? 지나오다가 그냥 거대한 빌딩을 보면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거나 상대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비워서 그래서 이 안에 뭐가 한 개도 없다? 무념무상이요.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거죠. 파도를 치는 거예요. 깊은 무의식에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잠잠해지고 이 부분이 정화되면 이 부분은 이 안에 이 뭘로 돼 있을까? 여기에 이제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정말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생멸심이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파도와 물과 의 관계 같다 이 말이죠. 그 파도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파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물이 파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도는 왜 쳐요? 기압이나 무엇이나 여러 가지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지?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쳐서 물이 쳐서 뭐예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내 마음을 뒤흔드는 파도가 있다 이 말이지. 바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그거를 우리는 팔풍이라고 그래. 8가지 바람이라고 그래.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런 기분, 저런 기분을 막 휘몰아치는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는 8가지 바람이 있다. 그 바람을 우리는 내가 물질적으로 이익이냐, 손해냐, 명예냐, 불명예냐, 아니면 내가 이게 비난이냐, 칭찬이냐. 이런 거에 바람에 의해 가지고 뭐예요? 내 마음은 늘상 파도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 팔풍 8가지 바람, 이 바람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또 설사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는 걸 지켜볼 수 있으면 온갖 변명과 온갖 그 구실을 만들지 말고 그냥 내가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럼 파도가 잠잠해질 거 아니야. 그런데 파도가 잠잠해지기 전에 온갖 변명을 하고 온갖 구실을 내고 그걸 뭐예요? 심리학에서 방어기제라 그래. 그래 온갖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일으켜서 어지러운 거지. 눈이 맨날 뱅뱅 돌아가고 그리고 빈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귀신론에서 요 파트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깨달은 데서는.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부분 하겠습니다.